자, 뭐 영어에서 얘기한 대로 동사가 가장 우리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동사는 이렇게 5가지의 우리가 변화형이 있죠. 5가지의 변화형이 있습니다. 원형, 현재형, 과거형, 그리고 과거분사, 현재분사 이렇게 있죠. 자, 가령 kill이라는 동사는 보는 것처럼 s를 붙이는 현재형과 그렇지 않은 그 형태가 있죠. 동사 s 붙이는 것은 언제 붙입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우리가 s를 붙여버리죠. 과거형은 ed를 붙이고, 과거분사도 ed, 현재분사는 ing를 붙여버리죠. 우리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ed를 붙여버린 게 우리는 규칙 변화하는 거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약한 친구들은 가령 글보다 killed를 보면은 이 동사의 뜻을 알려고 하면 kill을 찾아야 되죠. 근데 killed를 찾고 사전에 안 나와요. 그런 친구 있어요. 우리 친구는 아니죠. 네. 그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영어는 그 사람마다 그 백면백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뭐 남의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 말 못 하는 거예요. 뭔 상관입니까? 근데 이제 좀 그래도 우리는 영어를 요즘은 그 초등학교 몇 학년 때부터 배우나요? 3학년? 유치원, 뭐 유치원은 배우죠. 유치원은 그거는 이제 유치원은 배우죠. 오히려 유치원 때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인가 모르겠네요.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자, 그쵸? 네. 뭐라 그랬어요? 이제 원형으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사전을 찾으려면은.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규칙 변화를 하고요. 규칙 변화를 하고요. make는 이제 현재형하고 이제 그 현재 분사형은 똑같은 거죠, 언제나? 그죠? 현재형하고 현재 분사형 똑같고, 과거형하고 과거 분사가 이제 좀 특별하게 바뀔 때가 있죠. make는 made, 이렇게 되죠. make, made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서 내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뭐 변형을 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정으로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철자 자체 바뀌는 게 불규칙 변화라는 거죠. 그죠? 불규칙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find는 find, found. break는 broken. came, 이렇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혹시 이 변화 알아요? 이 변화 알아요? seek, 찾다, 구하다, 뭐 추구하다 이런 동사죠. 혹시 이 변화 알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그 동사 변형은 안 나와요, 사실은요. 근데 옛날에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조금 나온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규칙 변화하는 건 아니거든요. 서트가 됩니다. 서트가 돼버립니다.
하나 더 볼까요? bear. bear는 동사로 어떤 의미를 많이 기억하실까요? 네. 네, 뭐 참다, 아이를 낳다 이제 그러죠. 근데 원래 뜻은 뭐냐면 bear는 지니다, 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몸에 뭐를 지니고 있다라든지요. 이제 그런 거. 의미가 꽤 많은 단어죠. 저것도요. 뭐 결실을 맺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고요. 자, 근데 이제 요놈이 이제 변화형이 뭐고요? 과거분사는 본이 되죠. 근데 요놈은 과거분사일 때는 이자로 끝나는 게 하나 더 있죠. 어느 게 눈에 익어요? 위에 겁니까? 아래 겁니까? 위에 거죠. 그죠? 위에 게 눈에 익습니다. 근데 사실 위에 게 보편이 아니라 아래 게 보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위에 거를 많이 보는 이유가 태어나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미본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이자가 없는 변화형은 be born의 형태로 태어나다라고 할 때만 저변합니다. 태어나다라고 할 때만 저변화가 되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참다, 뭐 품다, 지니다, 결실을 맺다는 전부 다 과거분사는 아래 거를 써버립니다. be born 이럴 때만. 옛날엔 이런 게 조금 구분이 좀 사실 있기도 했습니다. 자, 요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 가운데에서 그러면은 저 원형이라는 것이 혹시 문장에서 뭐 쓰이는 게 있느냐? 원형이라는 것이 문장에서 쓰이는 게 있느냐? 자, 원형이라는 것이 문장에서 쓰이는 것이 있느냐? 원형이라는 것은 동사의 본래 형태를 좀 보여주는 거잖아요. 동사의 형태를 보여주는 건데, 본래 형태를 보여주는 건데, 문장 속에서 위치할 때는 좀 특별한 경우만 위치를 해버리죠. 함부로 막 쓰는 건 아니잖아요. 통상 우리는 문장 속에서 쓸 때, 아까 조동사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때 동사가 반드시 원형이죠. 이때 동사 반드시 원형이죠. 참고로 우리 선생님들 원형을 얘기를 하실 때 RV라고 표시하시죠. 그렇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원형을 그럼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아, 원형. 학교 다닐 때 선생님 그렇게 쓰셨습니까? 그렇군요. 나는 저 RV라고 쓰는 게 난 굉장히 저게 낯설어요. 루트버브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나는 내가 진짜 영어를 전공했지만은 저렇게 쓰는 거 한 번도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요. 왜 그럴까? 어떤 분들은 아예 줄여서 그냥 R로만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나는 다시 얘기하지만은 좀 아닌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닌 건 아니다. 참고로 그냥 우리가 보통 영어학에서는 동사 원형은 뭐로 쓰냐? do로 써버려요. do로 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동사 동사 원형이다 하면 조동사 써주고 do 이렇게 써줍니다. 그 말은 하다라는 뜻을 쓴 게 아니라 조 자리에 동사가 올 땐 원형을 쓰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쓰는 건데요. 왜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영사전 같은 거 봤을 때 혹시라도 do를 쓰거나 이거 원형 쓰라는 얘기로구나.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투부정사가 있죠. 그냥 쓸 때는 그래서 나는 그냥 V 해놓고 원형 필요하면 말로 다 말씀드리거나 지금처럼 일부러 그냥 동그라미 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뭐 do를 써버리면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씁니다. 네, 이렇게 쓰면 투부정사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는 문장이 있죠. 요거는 이제 투부정사 이렇게 되는 거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는 문장이 이게 바로 뭡니까?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는 문장이 명령문이죠. 명령문.
그렇죠? 그래서 동사 원형을 우리가 문장 속에서 만났다. 그럼 보통 이 세 가지 위치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오늘 한 거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잘 듣고 복습하시고 암기할 거 암기하시고 그러면은 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것만 알아들으시면은 글쎄 나는 그거거든요. 간혹 가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영어를 모를 거라는 전제에서 그냥 무조건 아까도 무조건 암기해라. 이거 중요하니까 뭐 이거나 암기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는 원치는 않아요. 그건 아니고. 지금 오늘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다 전부 다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그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거 꼭 좀 변함없이 봐주시고 암기해주시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장 그러면 최소 단위가 주어 동사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최소 단위가 주어 동사 있어야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내가 이제 하나 또 얘기를 하자면은 요 동사 자리에 저 5개의 형태 가운데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저 5개 가운데 갖다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문장이 성립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형태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저 5개의 형태 가운데에서 주어 다음에 바로 갖다 썼을 때 네, 문장 성립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딱 2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일단 다시 얘기하면 원형은 못 옵니다. 원형이 오려면 조동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동사 자리에 원형이 오려면 조동사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조동사의 도움이 없이 그냥 원형 쓰면 안 됩니다. 근데 바로 아무런 도움도 없이 그냥 저기 내가 써놓은 거 갖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문장 성립할 수 있는 거. 그럼 이제 4개죠. 원형은 안 된다 그랬으니까. 현재형이나 과거형이나 과거분사, 현재분사 중에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찍으면은 맞힐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괜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걸 생각을 안 했었던 거예요. 안 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선 첫째 현재형, 둘째 과거형. 요거죠. 네, 현재형과 과거형 요것만. 현재형과 과거형 요것만. 네, 분사는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말이죠. 현재형과 과거형 요겁니다. 그래서 현재형과 과거형은 주어 단위나 바로 써도 문장 성립합니다. 나머지 것들이 오려고 한다면 다른 말에 도움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은 원형이 오려면 조동사 도움이 있어야 돼요. 만일에 분사가 요 자리에 오려고 한다면 또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잠시 뒤에 계속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 역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거꾸로 현재형 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그 앞에는 반드시 주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형 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그 앞에 반드시 또 주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요긴할 수가 있느냐면 말이죠.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동사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요. 특히 이거죠. 똑같다는 거죠.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형이냐 아니면 과거 분사형이냐 저걸 구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봐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동사 중심으로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서 능동수동이라는 거 이거와 연관지어서 나오는 것과 연장선상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이랬다란 말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많이 봤을 텐데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메이드는 뭐를 썼을까? 과거도 메이드고 과거 분사도 메이드잖아요. 그럼 얘는 과거입니까? 과거 분사입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메이드는 과거 분사죠. 왜냐하면 좀 아까 얘기한 대로 만일에 과거형 동사라고 한다면은 주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령 여기다 I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건 과거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주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과거 분사다. 과거가 아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기본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가령 이제 보자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시고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현재라고 한다면 ES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ES 안 붙였다는 얘기는 원형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원형은 그냥 써서 원형 쓰려면 주어 동사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주어 동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goes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주어 동사 가능하죠. 그냥 간다. 과거형 she went 그러면 그녀가 갔다 그러면 주어 동사 이건 되죠. 그죠? 근데 과거 분사로 시간 이래 놓고서 얘가 주어 동사라고 할 수는 없죠. 시간 이게 뭡니까? 이거 말이 아니죠. 시간 이게 뭡니까? 시간 이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럼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감 잡힐 거예요. 현재 과거 관계없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올 수 있죠. 근데 과거 분사 이렇게 쓸 수 없죠. 내가 일부러 고를 쓴 것은 시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뭐라 그랬으면 현재는 과거는 아무 말에 도움 없이도 바로 갖다 쓸 수 있다는 거. 근데 만일에 이거 과거 분사죠. 과거 분사를 쓰려고 한다면은 다른 말에 도움이 있어야 돼요. 시간은 못 들어봤어도 뭐는 들어봤습니까? she is 거는 들어봤죠. 그죠? is에 도움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죠? 현재와 과거는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과거 분사가 동사 자리에 오려면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죠? 그래 여기에서 뭐에 도움이 필요하다? is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she is건 그래죠. 시간 이런 영어는 들어본 적이 없을 거란 말이죠. 이것 또한 안 되죠. 그죠? she going 이건 못 들어봤죠. 이것도 뭡니까? she is going은 또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she going 이건 못 들어봤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감 잡으셨으려 믿습니다. 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분사.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시험은 동사 중심으로 다 여러분 문법 문제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근데 이제 문법 문제를 떠나가지고 해서 영어의 모든 것은 어쨌든 동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동사가 결정합니다. 동사가 나 어떤 동사가 답이 이런 형태 취할 거야 이런 거라든지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이제 분사. 자, 분사라는 것에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사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분사에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입니다. 자, 분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분사는 동사를 가지고 만든 변화형이지만은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거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 얘네들은 동사에서 나왔지만은 형용사 역할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용사니까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했어요? 명사, 수식 또는 보호라 그랬죠.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게 명사, 형사, 부사 셋 중 하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꼭 얘기하다 보면 꼭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자, 바로 그렇게 됩니다. 자, 분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현재 분사, 능동과 진행, 과거 분사, 수동과 완료고 역할의 형용사나 명사, 수식 또는 보호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happy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형용사는 명사 수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happy girl 이렇게 되는 거죠. happy girl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happy girl 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행복한 소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명사 수식. 둘째 보호. 아니 잠깐만. 아니, 분사 잠깐만 보여주고요. 자, sing이라는 동사에다가 ing 붙여볼게요. 그럼 ing 붙인 것은 현재 분사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얘는 노래하다. 근데 얘는 현재 분사가 됐으니까 형용사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럼 노래하는 형용사니까 노래하는. 만일에 진행을 좀 살려주면 노래하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노래하다, 노래하는, 노래하다, 노래하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거죠. 나 동사 쓸래? 그러면 씩만 쓰면 되는 것이고 형용사로 만들래? 그럼 붙여버리면 되는 거죠. 노래하다, 노래하는, 노래하다, 노래하는, 노래하다, 노래하는, si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노래하다, 노래하는 또는 노래하고 있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쨌거나 얘도 지금 본 것처럼 형용사 역할이 있으니까 명사를 꾸며주겠죠. 그래서 노래하는 소녀 이렇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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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happy와 singing 결국은 역할이 같다. 그 다시 얘기하자면 분사는 동사를 가지고 만든 형용사다. 차이는 뭐냐? 그럼 해피하고 차이는 뭐 차이는 뭐겠습니까? 해피는 사전에 형용사로 등록되어 있죠. singing은 사전에 형용사로 등록되어 있겠어요? 아니겠죠. 이거는 지금 형용사를 만들려고 만들어버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사전에 등록된 형용사, 얘는 지금 만든 형용사. 아, 나 형용사 쓰기 싫어. 동사 쓰려면 쓰는 거고. sing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이거는 happy 이런 건 안 되죠, 그죠? 네, 이제 바로 그런 거라만. 그래 차이는 만들었느냐, 사전에 등록됐느냐, 이제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형용사는 명사 수식에는 보호인데 얘는 당연히 보호겠죠? 그죠? 꾸며줄 명사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녀가 행복하다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하나 또 조심할 거요. 요것만 하면 행복한이죠. 해피만 하면, 그죠? 근데 요걸 쓰면 행복하다죠.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내가 해피하고 singing은 역할이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이것도 역할이 같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여기선 같은데 여기 또 다르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요것만 하면 행복한, 요것만 하면 노래하고 있는, 행복한, 행복하다, 노래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다. 그죠? 그죠? 행복하다, 노래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문장의 성립 안 된 이유가 이게 없는 거야. 만일 이렇게 한다면은 그녀가 가고 있는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 문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게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얘가 주어 동사 보듯이 따지고 보면 얘도 사실은 보어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학교 다닐 때 BING 그래가지고 진행형 동사라고 외웠던 거죠. 그죠? 진행형 동사라고 외웠던 겁니다. 내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영어학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요걸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배울 때 뭐가 있느냐면요. 보호도치라고 있어요. 얘가 보호죠. 보호도치 앞으로 올 수 있어요, 얘가요. 그럼 얘도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얘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내가 계속 얘기를 자꾸 예외라고 생각하지 말자. 원칙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얘가 보호도치 있다면 그럼 얘는 나갈 수 있다는 거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고 똑같은 하나의 분류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야지 자꾸 암기해야 될 개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을 이해하시게 되면 굳이 나중에는 암기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또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자, 다시 한번 이것만 하면 행복한, 이러면 행복하다. 여러분 노래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내가 이걸 만일에 안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즈를. 잘 들으세요. 이즈를 안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문장 안 됩니다. 틀린 문장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뺐다고 해서 의미를 이해를 못할까요? 의미는 이해가 되겠죠. 그죠? 우리 여러 말이죠. 영어를 진짜 간만에 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외국 사람을 만났을 때 보통 저 비동사 얘기 못해요. I happy. You teacher? I teacher.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M은 다 빼버리고. 응? 그래도 다 통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즈 빠졌다고 해서 갑자기 뭐 그녀가 행복하다 불행하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즈 뺐다고 해서 물론 문장 성립은 안 되는 겁니다. 노래 멈춥니까? 아니죠. 노래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노래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단지 문장 성립만 안 될 뿐이죠. 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난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고요. 난 요거는 이거 비동사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나중에 강의를 따로 한번 해서 내가 유튜브에 올릴 생각을 내가 하고도 있는 건데요. 비동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이 단지 문장 성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장이 안 되는 것을 문장이 되게끔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저 얘는 딱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비는 의미가 없어요. 가령 야 너 어디 있어? 그래도 나 여기 있어. 그럴 때 뭐 I here 이러 되잖아요. 그죠? 문장은 아니죠. 근데 의미 통하죠. 근데 문장 만들어 보시고 싶어. 그럼 뭡니까? I am here. am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거란 말이에요. 비는 의미가 없습니다. 문장 성립을 도와주는. 그래서 우리 영어학에서는 얘는 동사라고 안 해요. 거의 AUX가 뭔지 알아요? 이게 조동사라는 얘기입니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어학에서는 정확하게 코퓰라라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저 이름이 따로 있어요. 쟤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이 아는 이유가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느냐면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또 앞으로 보게 되면 생략이라는 게 있어요.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생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게 언제 생략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있는 말이 뒤에서도 반복될 때. 그죠? 생략의 기본은 반복이에요. 앞에 썼으니까 굳이 뭐 뒤에 또 쓸 필요 있겠어?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뭐 반복 쓸 게 없어. 생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략의 첫 번째 기본 반복. 둘째 비동사가 포함되어 있을 때.
비동사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래서 비동사가 생략되는 게 많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그것도 다음 시간에 얘기할 기회가 아마 있지 않을까. 자, 이해되셨으리라 믿고 다시 A Happy Girl 다시 가봅니다. 자, 해피라는 형용사가 거리라는 명사를 꾸며줘요. 자, 브레이크의 과거분사가 뭐냐? 브로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분사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동을 나타내기 위한 거죠. 그죠? 수동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브로큰은 깨?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그냥 깨진. 그렇죠? 깨진. 형용사니까 깨진. 그러니까 이건 깨뜨리다인데 과거분사 써서 얘가 형용사가 됐단 말이야. 깨진. 이렇게. 깨진. 그러면 어쨌거나 깨진 요렇다 하더라도 깨진 형용사니까 명사 꾸밀 수 있겠죠? 깨진 병 이래서 말입니다. A broken bottle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깨진 병 이렇게 말입니다. 깨진 병 이렇게 말입니다. 깨진 병 요거란 말입니다. 자, she's happy. The bottle is broken.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얘가 주어 동사 보어예요. 얘도 그럼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죠? 그게 그래요. 자, 이것만 보세요. 다시 한번. 이것만 하면 happy만 하면 행복한 이러면 행복하다. 요것만 하면 깨진 이러면 깨지다. 깨진 깨지다. 깨진 깨지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 과거 분사만 쓰면 얘는 형용사로 깨진 그래지만 B를 써놓고 깨지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수동을 나타내주는 동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늘 묶어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과정은 이런 과정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호도출에 얘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얘도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비동사는 의미 없다 그랬어요. 없어도 행복한 건 행복한 거예요. 없어도 깨진 건 깨진 거예요. 근데 문장 성립이 되지 않을 뿐이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얘만 써도 수동은 수동인 거 맞죠? 그죠? 수동인 거 맞죠? 깨진. 단지 차이는 깨지다. 이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죠. 얘도 수동. 근데 얘만 쓰면 형용사, 이름은 동사. 형용사, 동사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바로 분사, 과거 분사와 BPP의 차이. 요걸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수동이에요? 안 해요. 수동은 어차피 과거 분사 자체가 수동 힘을 갖는 거예요. 그죠? B는 단지 동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따 이것만 붙여주는 거란 말이죠. 따 이것만. 그럼 여기에서
아까 이 메이드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요? 과거라 그랬어요? 과거 분사라 그랬어요? 과거 분사라 그랬죠? 그럼 뭐라고 해석하겠습니까? 만들어 진, 요거죠. 그죠? 분사는 형용사니까 만들어 진. 그러니까 정확하게 메이드 인 차이나는 중국에서 만들어 진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다 만일에 be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만들어 지다. 동사 기능이 되게끔 도와줬다는 얘기죠. 그럼 동사 기능이 됐으니까 이 앞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주어가 필요하겠죠. 근데 어떤 미친놈이 제품에다가 I am made in China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어를 쓸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럼 주어를 쓸 필요 없으니까 동사 기능의 말은 또 필요 없죠. 그래서 결국 요거만 남긴 거죠. 수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걱정 마세요. 수동은 얘가 전달하는 거지 B가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네,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거예요. 그래서 과거 분사, PP와 BPP의 차이. 뭐 알겠습니다만 우리 과거 분사는 PP를 표시하죠? 네, 과거 분사 혹시 또 모르신 분을 위해서 PP. 내가 이 얘기 안 했는데 과거 분사는 PP를 표시합니다. 네, 패티스 파티스플이라고 해서 과거 분사는 PP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래도 수동, 이래도 수동, 요래도 수동, 요래도 수동입니다. 이러면 형용사, 이러면 동사 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분사는 현재분사, 과거분사고 현재분사, 능동과 진행, 과거분사, 수동과 완료고 역할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니까 명사, 수식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뭐 다 말씀드렸고요. 자,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조금만 더, 특히 이제 수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 얘기 잠깐만 해봅시다. 참 여기에서 보면 수동은 PP는 뭐예요? 수동 말고 완료도 있었죠, 그죠? 완료의 의미를 갖는 경우는 사실상 여러분들 그것만 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과거분사만 만나면 걔는 수동이라고 생각하세요. 깨진. 근데 완료의 경우는 have 다음에 나올 때가 완료죠. have 다음에 과거분사 나오면 저게 완료형 동사죠. 완료 시제죠. 간단히 얘기해서 완료 시제. 그러니까 과거분사가 완료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과거분사가 이게 완료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앞에 have가 붙었을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have가 붙었을 때 가리키는 겁니다. 물론 저때 have는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가끔 저기다 가지다라고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중에 have 브로커라면 깨짐을 가지다 이래요. 아까 B, PP에서 B가 의미 없다 그랬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have, PP에서도 have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완료는 브로커니 전달해 주는 것이고 have는 동사 기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근데 완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완료, 행위를 끝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깨뜨리는 동작을 끝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뜨렸다 그냥. 이래버리면 깨뜨렸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시제에서 다시 하겠지만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완료라는 것은 완료예요. 완료. 깨뜨리는 동작을 완료했습니다 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have 다음에 pp 나오면 저거를 해왔다라고 해석하는 친구들 많아요. 혹시 그러지 않았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럼 저걸 깨뜨려 왔다. 말이 없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완료는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동작을 완료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have를 쓴 이유는 과거 분사가 완료의 의미로 동사처럼 기능하게끔 도와주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have는 해석이 없는 겁니다. 의미가. 아까 BPP에서 B가 의미 없듯이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동형 동사는 우리가 BPP죠. 수동형 동사는 BPP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이지만 조동사가 붙을 수도 있어요. 저래도 수동입니다. 뭐 조동사는 의미를 보태주는 말로서 들어간 거니까 전혀 관계없겠죠. 그리고 수동이 진행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수동이 진행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행도 전달하고 동시에 수동도 전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B는 더할 게 없으니까 그냥 내려오는 거고요. B하고 ing를 더하라는 거니까 being이 되는 거고요. PP 더할 거 없으니까 내려옵니다. B, being, PP는 다시 얘기합니다. 진행과 수동, 네, 진행과 수동 요것을 더해준 겁니다. 완료와 수동이 만날 수 있습니다. 금방 얘기한 완료와 수동이 만날 수 있습니다. have 더할 거 없죠. B를 과거 분사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B의 과거 분사는 being이 되죠. PP는 더할 거 없죠. 바로 이게 바로 뭐냐? 수동의 동사 BPP, 조 BPP, 비빙 PP, have PP예요. BPP, 조 BPP, 비빙 PP, have PP입니다. BPP, 조 BPP, 비빙 PP, have PP입니다. BPP, 조 BPP, 비빙 PP, have PP입니다. BPP, 조 BPP, 비빙 PP, have PP예요. 이게 다 수동이에요. 이게 다 수동입니다. 자, 혹시나 해서 해석하는 요령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브로큰만 쓰면 깨, 진. B를 쓰면 깨, 지다. 됐죠? 두 번째, 브로큰 깨, 진. B 쓰면 깨, 지다. 여기다가 캔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깨, 질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깨질 수 있다. 깨질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셋째, 이거 잘해야 돼요. broken, 깨, 진. 잘 봐요. B를 쓰면 깨, 지다. 여기다가 ing 붙였습니다. 깨, 지고, 있는이죠. 그죠? 깨지고, 는. 분사니까, 분사 형사니까, 그죠? 깨지고 있는 요거죠. 깨지고 있는. 여기다 B를 붙여버리면 이때 깨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깨지고 있다. 요거죠. 요게 바로 깨지고 있다. 요게 바로 깨지고 있다. 요게 바로 깨지고 있는. 깨지고 있다. 한 번 더. 자, broken 깨, 진. 자, broken 깨, 진. B를 쓰면 깨, 지다. being 쓰면 깨지고 는. B를 쓰면 깨지고 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broken 깨, 진. B를 쓰면 깨, 지다. 빈 브로큰 이런 영어는 없습니다. 이런 영어는 없습니다. 조심합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요거는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깨지고 는 요걸로 돼요. 요거 돼요. 근데 빈 PP라는 영어는 없어요. 빈 PP는 존재해도 빈 PP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합니다. 브로큰 깨, 진. B를 쓰면 깨, 지다. 요걸 쓰려면 반드시 앞에 have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앞에 have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앞에 have가 있어야 됩니다. have been broken.
깨졌다라고 해주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완료도 그냥 뭐뭐 했다라고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졌다 이런 식으로. 삐삐삐 조삐삐삐 비빙삐삐 have been 삐삐야. 삐삐삐 조삐삐삐 비빙삐삐 have been 삐삐야. 삐삐삐 조삐삐삐 비빙삐삐 have been 삐삐야. 예.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한 거를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 간단한 룰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she made a kite 됐습니다. 주어죠? 동사죠? 목적어죠? 물론 make는 타동사겠죠? 자, 그녀가 연을 만들었다. 그죠? 그녀가 연을 만들었다. 자, 그녀가 연을 만들었다. 말 되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kite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kite is made라고 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건 BPP죠? 수동이죠? 요것만 하면 뭐라고요? made만 하면 만들어? 진 만들어? 지다 만들어? 진 만들어? 지다 만들어? 진 만들어? 지다. 연이 만들어졌다.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도 맞는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도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잘 보십시오. 자, 내가 여기에서 만일에 이런 주문을 했다라고 합시다. 내가 여기에서 이런 주문을 했다라고 합시다. make를 알맞은 동사형으로 고쳐 쓰세요. make를 알맞은 동사형으로 고쳐 쓰세요. 그러면은 make 요걸로 하겠습니까? is made로 하겠습니까? 두 번째 거겠죠. is made로 하겠죠. 왜? 연이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니까. 즉 능동이 아니라 뭐니까? 수동이니까. 그죠? 당연히 요 형태로 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꼭 조심할 것이 첫 번째, 의미를 보니까 분명히 수동이 맞아요. 그죠? 연이 만드는 것이라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형 동사 이걸 쓰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무슨 동사라고요? 메이커가? 무슨 동사예요? 타동사.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어. 무슨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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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동사.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수동입니다. 결론. 우리가 능동수동이 진짜 중요한데요. 의미만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사의 종류도 꼭 같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능동수동을 생각할 때 꼭 의미만 생각가지고 하다가 틀리는 경우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의미만 가지고 보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수동을 얘기할 때는 물론 수동 파트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뭐 영어를 시작하면서 수동이라는 개념을 잡지 못하고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 글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일단은 수동이란 의미도 중요하지만 봅니다. make가 무슨 동사라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목적어. 안 보이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수동이라고요. 됐죠? 안 보이면 그게 바로 수동이라고요. 타동사 목적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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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입니까? 수동입니다. 타동사 목적어 필요합니까? 안 보이면 수동입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수동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있어야 될 목적어 사라지면서 만들어지는 게 수동이거든요. 그래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역으로 얘기해서 자, 그녀가 She lived 서울입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문장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뭐가 필요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인이 필요하겠죠. She lives 서울이라고는 안 하죠. She lives in Seoul 이렇게 해서 인이 들어가죠. 인이 들어가죠. 인이 들어가지요. 자, 인이 들어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she가 주어고 live가 동사입니다. 얘가 무슨 동사냐면 얘는 자동사예요. 만일에 얘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꼴이 된단 말이에요. 자동사 목적 못 받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에서 목적을 받을 수 있는 말은 딱 두 개밖에 없다. 목적을 받을 수 있는 말은 딱 두 개밖에 없다. 타동사와 전치사. 그죠? 타동사와 전치사. 그러니까 얘를 바꿔버리든 아니면 여기다가 뭘 써버리든 전체를 써주든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치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치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만일에 여기 없으면 자동사가 목적을 받은 꼴이 되니까 안 된다는 거란 말이죠. 그럼 또 영어로 이런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목적을 취하는 건 타동사는 분명합니다. 근데 자동사라는 것도 결국 목적어란 말이 있을 수가 있기는 있네요. 뭐가 있을 때? 전치사가 있을 때. 그죠? 그래서 자동사는 목적을 받을 수 없지만 여기서 한번 합시다. 자동사는 목적 받을 수 없죠. 그죠? 자동사는 목적 받을 수 없죠. 그럼 이것도 하나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요? 다시 한번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수동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자, 타동사 뭐가 필요하다고요? 목적어. 안 보이면 뭐라고요? 수동이에요. 자동사 원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사라질 목적어도 없죠. 그럼 수동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린 자동사 수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동사 원래 목적 없었으니까 사라질 목적어도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죠?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자동사도 목적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네요. 중간에 뭐가 들어가면은 전치사가 들어가면 나중에 수동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도 요게 사라지면은 수동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동이라는 있어야 될 목적어가 사라져 버리면 되는 것이 바로 수동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타동사 목적어 필요합니다. 안 보이면 수동이에요. 자동사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수동이 안 돼요. 근데 자동사 목적어 받을 수 있어요. 중간에 뭐가 있으면은 전치사가 있으면은. 그리고 이때도 목적어 사라지면 수동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이제 동사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것은 뭐 절대적으로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 시험에서 능동수동이라는 것은 뭐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사실 영어 관련 모든 시험에서 능동수동은 반드시 나오는 거죠. 바로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날 책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반드시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 나랑 같이 앞으로 맞춰나가면서, 그리고 영어라는 것의 기본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일깨워드리고자 이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많이 보시고 암기할 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첨삭독해는 우리 짝수편으로 이번에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2, 4, 6, 8 이렇게 나갈 겁니다. 짝수편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매 시간 끝날 때마다, 끝나기 전에 마지막 시간에는 첨삭독해 하나가 같이 나갈 것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일주일에 4개가 여러분 분량입니다. 일주일에 4개 분량이고, 반드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석을 바로 영문 바로 밑에 쓰셔야 되는 것이고요. 작성하는 요령 좀 더 궁금하시면 책 뒤편에 보게 되면은 첨삭독해 샘플 A, 샘플 B가 있을 겁니다. 해답 부분에 보게 되면은 바로 샘플 A, 샘플 B의 해답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학생들이 첨삭 작성한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보여드린 거. 그러니까 그걸 잘 보셔서 이렇게 작성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셔서 그걸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배운 거를 문장 속에서 자꾸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알고 있어, 이론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글 속에서 확인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글 속에서 계속 변화무쌍하게 말이죠, 많은 문장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첨삭독해 할 때 또 이것들을 확인하면서 완벽하게 우리 걸로 만들어 봅시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